안녕하세요. 해외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로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4개입니다. UC 버클리 등 미국 대학들이 학생들이 e스포츠 관련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FDA 경고에도 불구하고 암브로시아가 서비스 일부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구글이 고객의 건강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반독점 조사 관련 캘리포니아 주정부 검찰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e스포츠 관련입니다. 미국 버클리 등 대학들은 학생들이 e스포츠 관련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시면 단순히 게이머가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가 성장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오피스 잡이 많이 생기는데요. 학교는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실제 버클리 대학에서는 할로윈 때 수백 명이 참석하는 네트워킹 이벤트가 벌어졌는데요. 이곳에서는 포트나이트,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배그 때문에 망한, 암튼 이 게임의 프로게이머와 트위치 스트리머, 그리고 e스포츠 관련 회사 CEO 등을 초청해서 학생들과 교류를 가졌다고 하네요. 한 학생은 인터뷰를 통해 e스포츠는 you probably should do that 이란, 해석하자면 하지 마 라는 대답을 부모님께 들을 수 있지만 업계 사람들은 학생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e스포츠 시장의 마켓 레베뉴를 보시면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실질 그리고 예상 성장치를 다뤘는데요. 2022년에는 약 2.1조가 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약간 플레이어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미국은 플레이어보다는 해당 사업을 지원하고 기반 사업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아닌 코치를 키우는 형식이죠. 두 번째 뉴스는 암브로시아 관련 뉴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젊은 피, 주로 16세에서 25세의 피를 나이 든 사람에게 수혈함으로써 나이 든 사람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와우! 과거 양설처럼 어린 사람의 피로 목욕을 한다거나 혹은 마심으로써 젊음을 유지하는 아무튼 이런 희한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진짜로 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FDA, 미국 식약청은 암브로시아의 기술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워닝했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시아는 트랜스퓨전, 즉 혈액 주입 관련 서비스를 샌프란시스코의 자사 클리닉 한정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했습니다. 참고로 이 시술의 가격은 한화 약 9천만 원 수준이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기간을 두고 1.5리터의 젊은 사람의 피를 주입한다고 하네요. 암브로시아 대표인 카마진에 따르면 본인들은 이 시술을 통해 알츠하이머와 암 관련 프로틴을 20% 줄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피를 넣는다. 그것도 1.5리터.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구글이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한다는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구글의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비밀리에 미국 21개 주에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는 구글이 이전에 발표한 프로젝트 나이팅게일의 일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짜잔! 이렇게 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AI를 통해 병을 진단하고 치료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건강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론에는 별도의 위협은 없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구글이 올해 11월 1일 한국계 제임스 박 씨가 창업한 피빗이라는 회사를 약 2.4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팔찌 같은 걸 차면 그걸 통해서 회원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기기를 만든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글의 건강정보 수집은 구글이 AI를 통한 헬스케어 시장 진입에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구글은 예전부터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자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브린이 전 부인인 앤 위트츠키와 23andMe 라는 유전체 생명과학 회사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줬다 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18년부터 페이스북에 대한 주 차원의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하비에르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페이스북이 두 차례의 서류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이 서류 제출을 명령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트리트먼트와 제3자에 대한 정보 접근 관련 정보입니다. 페이스북은 2018년 정치 컨설팅 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의 8,700만의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긴 사안에 대해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페이스북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웰 캐서벨리는 이메일을 통해 페이스북은 검찰이 요청한 수십만의 자료를 보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현재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47개 주의 검찰총장이 반독점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로 부당 경쟁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무단 활용이 주법 및 연방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는 1999년부터 시작해서 아마 거의 2006년, 7년 마무리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조사 이후 최대인데요. 당시에는 약 20개 주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반독점 관련해서는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다음번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스북 말고 구글도 48개 주에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내일도 더 재밌고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